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타인을 안아주듯 나를 안았다. 작가 흥글, 출판사 RHK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딸기만주입니다. 오늘 낭독할 이 책은 제목부터 위로가 되지 않나요? 이 책의 작가님은 1995년생입니다. 본명은 조성용. 조성용 작가님은 나를 달래는 것보다 타인을 안아주는 것에 능숙했고 나를 사랑했던 것보다 속으로 삼킨 울음이 더 많았던 사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삶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잃어버린 나를 찾고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을 쏟으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읽었으면 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무너지지만 마라. 내일이 두려운 오늘의 너에게, 그리고 오늘 읽을 타인을 안아주듯 나를 안았다 등 몇 권의 책과 노랫말을 썼다고 합니다. 타인을 안아주듯 나를 안았다. 작가 흥글, 출판사 RHK. 작가의 말.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내 삶에 어디까지 걸어온 걸까? 어림잡아 4분의 1쯤 도달하지 않았을까? 나는 아직 인생의 진리를 깨우치거나 삶에서 마주하는 순간의 위기를 유연하게 대처할 만큼 살지 못했다. 매 순간이 낯설고 두렵고 용기가 필요한 흔한 청춘일 뿐 삶의 정답 따윈 알지 못한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과연 정답을 알아차리는 일일까? 정답을 알 수만 있다면 삶이 과연 행복한 방향으로만 흐를까? 나는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인생의 진리도 물 흐르듯 살아가는 방법도 아닌 나 자신을 돌보고 나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나를 사랑하게 되는 일이라는 걸. 그러니 어제보다 오늘 더 나를 사랑하며 타인을 안아주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무심했던 과거와 작별할 수 있기를. 이제는 나를 사랑할 차례다. 이 책은 3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 이제 내 것을 사랑할 차례. 2장, 넘어져도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돼. 3장, 완벽하지 않은 나와 당신이지만. 이 중에서 제1장, 이제 내 것을 사랑할 차례 중에서 몇 곡지 제가 읽겠습니다. 완벽해지기 위해서 애쓰지 않을 것. 재작년 한 독자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데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어서 힘든 입시를 다시 준비한다는 얘기였다.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향해 달려갔는데 이것저것 겪을수록 어려워지고 자존감도 낮아졌다고. 너무나 속상하다는 독자님을 보면서 청춘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토록 바라던 꿈에 가까워졌는데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내가 했던 노력보다 더 큰 노력, 내게는 없는 다른 재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깊이 좌절하게 되니까. 독자님은 덧붙이는 말로 내가 썼던 미완성 인생이라는 글에서 만약 인생이 퍼즐이라면 지금은 퍼즐을 완벽히 맞출 때가 아니라 아직 조각들을 모아야 할 때니까 라는 그 구절이 힘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다. 덕분에 완벽해지기 위해 애쓰지 않게 되었다고. 더 많은 조각을 모아 삶을 채워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나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힘든 길이지만 용기 있게 떠날 준비를 하는 독자님에게 조용한 응원을 보냈고 몇 달 뒤 마침내 답장을 받았다. 원하는 대학에 드디어 입학하게 되었다는 꿈 같은 이야기와 그때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까지. 우리는 종종 인생을 완벽히 맞추려 애쓰곤 한다. 조각이 부족해서 맞춰지지 않는 것인데도 자신이 완벽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 탓하기도 한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퍼즐은 나 자신과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퍼즐을 절대로 완벽히 맞출 수 없다. 그러니 완벽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저 수많은 조각을 하나둘 찾아내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가슴 깊숙이 기억하면 된다. 나는 침묵을 좋아해. 나는 가을을 좋아해. 나는 주말의 여유로움을 좋아해. 나는 조용한 것을 좋아해. 나는 안부를 좋아해. 나는 추억 속에 사는 걸 좋아해. 나는 제주의 바다를 좋아해. 나는 소복하게 쌓인 눈을 밟는 순간을 좋아해. 나는 엄마의 웃음을 좋아해. 나는 정을 좋아해. 나는 옛날 사진들을 좋아해. 나는 펑펑 우는 그 순간을 좋아해. 나는 걱정 없는 순간을 좋아해. 나는 햇살을 좋아해. 나는 발라드를 좋아해. 나는 나로 인해 웃는 타인의 웃음을 좋아해. 나는 노래하는 순간을 좋아해. 나는 달을 좋아해. 나는 책 냄새를 좋아해. 나는 비 오는 날 지하 주차장의 냄새를 좋아해. 나는 푹 끓인 라면을 먹던 순간을 좋아해. 나는 고등학생 시절 추억을 좋아해. 나는 노력했던 순간을 좋아해. 나는 무기력한 때를 좋아해. 나는 손이 아플 만큼 정성껏 편지를 쓰는 걸 좋아해. 나는 사색을 좋아해. 나는 텅 빈 거리를 좋아해. 나는 겨울의 냄새를 좋아해. 나는 친구를 좋아해. 나는 외로움을 좋아해. 나는 따뜻함을 좋아해. 나는 다정함을 좋아해. 나는 내 삶을 좋아해.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모르겠다면 언제라도 당신을 나열해 보시길 바래요. 착한 아이 증후군.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거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거나 따스한 온기를 느끼지 못했던 사람의 마음 한편에는 일종의 방어 기제가 숨어 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착한 모습을 보이고 착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표현하지 못한 채 그렇게 홀로 긴 연극을 하는 것이다.
나도 한때는 착한 아이 증후군처럼 진짜 모습을 숨기고 남들을 대했다. 불쾌한 일이 생겨도 기분이 나빠도 그저 웃기만 했고 내 마음을 돌보지 못했다. 타인이 나를 떠나가는 것, 그게 뭐라고? 착한 사람이어야만 나를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잃는 것이 뭐라고? 이제는 굳이 그런 노력을 쏟지 않는다.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은 구태여 사과하지 않으며 누군가의 명령에 복종하지도 않는다. 언제나 웃으려 하지도 않는다. 매 순간 그저 나의 감정에 충실하고 적절한 선을 지킬 뿐이다. 나로 살아가는데 타인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해서 왜 나 자신을 바꿔야 하는가? 그저 그런 사람에게서 멀어지면 되는데. 당신도 한때는 착한 아이였겠지만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잃어도 아무런 타격이 없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부디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애쓰지 않아도 된다. 예전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다. 여기서 포기해버리고 도망가게 된다면 나는 이 상황에 굴복하게 되는 거고 결국 내가 패배하게 되는 거라면서 나를 더 구석으로 몰았고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관계들, 나를 지치게 하는 상황과 나를 아프게 하는 말들을 버티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그런 순간이 오면 더 이상 버티지 않고 그냥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런 관계라면 칼같이 끊어버렸다.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까지 나 자신을 혹사시키고 싶지 않았고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것처럼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애쓰고 싶지 않았다.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상한 사람들과 나를 괴롭게 만드는 순간들을 더는 지키려고 하지 말자.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내가 나약해서도 아니고 내가 굴복한 것도 아니다. 악취나는 것들을 굳이 온몸으로 껴안는 사람이 없듯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더는 곁에 두지 않는 것뿐이다. 당신은 당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른다. 이 사람은 정말 진심인 것 같아서 마음을 열었는데 실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 쿵 내려앉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믿음의 배신을 당하는 순간,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아마 당신도 적잖이 겪었을 것이다. 마음이 산산이 조각나는 그 순간을 다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고 왜 나에게 이런 사람들만 찾아오는 건지 의문을 품은 채 방향을 틀어 자신을 탓하기도 해보고 나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적이 있다. 그런데 내가 더 억울했던 건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지 않는 것.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내고 당장 인연을 끊자고 해도 모자랄 상황이었으나 이번 한 번만 그냥 참을까 라는 생각으로 멀리 달아나지도 못한 채 속으로 슬퍼했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인데, 나를 괴롭게 만드는 관계인데, 그거 하나 놓는 것이 뭐가 두렵다고. 상처를 애써 가린 채 괜찮은 척 웃고만 있었는지. 그때 처음으로 내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아마 당신도 분명히 그런 적이 있었을 것이다. 당신에게 남긴 상처가 날카로운데도 베이지 않은 척 그저 참고 지금 이 사람을 떠나는 것보다 또다시 누군가를 믿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참았던 적이. 관계의 끈이 끊어질 땐 언제나 아프다. 한 사람과 싸운 시간과 마음이 더는 실존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한참을 앓고 나니까.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것. 영원히 괜찮은 척하며 살 수도 없고 당신을 자주 아프게 만드는 관계는 참는다고 괜찮아지는 관계가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끈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견뎌야 한다. 당장 아픈 것은 사랑니를 뺄 때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자. 앞으로 더 심해질 고통을 미리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관계 속에서 인내가 필요한 순간은 분명히 있지만 그게 아픔을 참고 견디는 일은 아니다. 당장은 아플지라도 당신을 괴롭게 만드는 관계는 먼 바다로 흘려보내자. 다시는 볼 수 없게 헤엄쳐 오지 못하게 멀리 던져버리자.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참고 혼자 울지 말자. 당신은 당신을 조금 더 생각할 이유가 있고 조금 더 쓰다듬어 줄 필요가 있다. 아픈 관계가 있다면 당장 벗어던지길 바란다. 당신은 당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른다. 나를 알아가려는 노력.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알아가려는 노력에는 열을 내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지독히도 돌보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떤 옷을 즐겨 입고 어떤 색을 가장 좋아하는지, 죽기 전에 꼭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여행지가 어디인지는 궁금해하면서도 정작 그 질문을 자신에게 보면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나를 알아가는 공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다. 연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가리지 않고 마음을 쓰는 것에 비해서 정작 자신의 마음에는 안부조차 묻지 않는다. 마음 한구석에 흠집이 나지는 않았는지, 어딘가 외롭지는 않은지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 우리는 돛을 펼치고 어딘가로 계속해서 나아간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탄 배가 어떤 배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나를 모른 채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목적지가 없는 의미 없는 항해일 뿐이다. 저마다의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고 있는 그대.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일이다. 타인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을 조금 돌려서 나에게 방향을 맞춰 살아가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나고, 삶이라는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니까. 감정을 억눌러 왔다면, 한때는 감정을 꺼내는 일을 두려워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내 마음을 억눌렀다. 새어나오지 않게 꽁꽁 싸매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모르고 있었다. 그 감정이 언젠가는 결국 터져버린다는 것을. 마음을 잠그고 억누르려 할수록 감정의 크기는 더욱더 커져서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마음을 감추는 일이 당장은 좋을 수 있다. 불안과 두려움에 맞서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마음을 돌보지 않는다면 곧 우리의 마음은 정돈되지 않은 방처럼 어질러질 것이다. 내 마음은 그 누구도 대신 돌봐주지 않는다. 이 사실을 지금 알았다고 해도 괜찮다. 이제부터라도 감정을 적절히 드러내도록 연습하면 되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비워내자. 감정을 드러내는 일에 유난히 서툰 당신을 응원한다. 타인을 안아주듯 나를 안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여러분의 나를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